네. 어제는 파란빛을 많이 봤다면 오늘은 또 빨간빛을 많이 봅니다. 계속된 변동에 피로하시진 않을까 싶네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잘 잡아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굉장한 부분으로 살펴집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인 순매수 탑10 리스트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담네요.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점검해 보겠고요. 그리고 사실 시총 대다수가 반등이 나올 때 눈치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 성격을 지금은 지수와는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군비구축과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펀더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고민되는 쪽이 있어서 오늘은 두 종목 같이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오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TSMC의 대만 2월 매출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니까요. 전년 대비해서 올랐잖아요. 22.2%. 근데 전월 대비해서는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물론 뭐 비수기네 성수기네 사실 TSMC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말일 것 같긴 했는데요. 월 단위에서는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도 나타났다라는 점 같이 전달을 드리죠. 자,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 7%대 강세를 그래도 잘 유지를 하면서요. 1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8만 원 후반대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95만 원 선 터치 나왔다고요. 현재 구간 93만 원 선 지나갑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해보죠. 오늘 중요한 건 사실 수급일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차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견조한 수요, 하지만 제한된 공급은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늘 기회였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크로 이슈가 꺼진 게 아니라면 지금은 들어가도 빨리 차익하고 나와야 하는 구간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물량을 늘리는 과정으로 봐야 할까요? 이벤트로 한다면 GTC가 있긴 해서 지금은 좀 고민돼요. 네, 과연 이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네. 이 부분만 안다고 하면 네. 투자하기가 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 전쟁이 끝나던 끝나지 않던 간에 확실한 우리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빠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3일 날 이제 중간 선거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좀 끝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 그때까지 장기간으로 간다고 하면은 너무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양쪽 다 좀 양보를 하지 않을까,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충분히 메꿔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 상장된 그 해외 ETF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더 수급이 매기가 쏠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없이 여타 이제 소부장만으로는 오르기 힘들다. 네. 몇몇 소부장은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전쟁과 상관없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이 자세히 뜯어본다고 하면은 전공정이냐 후공정 그리고 소재냐 장비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느냐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느냐 일일이 더 자세하게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좀 투자하기는 좀 더욱더 좀 난이도가 높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사이클의 중심이 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뭐 HBM 판매 확대 꾸준히 되고 있고 메모리 가격 상승 그리고 서버용 DDR5 고부가 믹스 개선도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구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는 시점보다는 사는 시점이 여전히 좀 유효하고 마지막에 이제 히든카드는 바로 이 파운드리 쪽 이 적자나 이 저수익 구조가 얼마나 빨리 이제 개선되는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2나노 1세대 양산의 본격화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 쪽이랑 계속 협의나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장점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팔 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기회가 오면 땡큐, 살 때를 고민해야 한다 의견으로 그렇다면 만약에 4848에 자신 없으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 그리고 모아가는 관점 유효한 것으로 매수 사인 주셨어요. 자, 이동근 대표님께 여쭐게요. 21선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딱 그 부분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대표님 우리 알잖아요. 다시 한번 유가가 출렁이게 된다거나 어떠한 발언이 나오면 21선이라고
매수라고 하는 자리는 또 깨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만회시켜준 건 고마운데 여기서의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기술적으로 고민되네요. 결국 그 사실은 만약에 이제 그 이란과의 이러한 상황들이 없었다면은 21선은 아마 깨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돌발 변수에 의한 저는 21선의 훼손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21선이 더 이상 지지선의 역할보다는 이제는 지지선은 61선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61선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61선은 적어도 저는 뭐 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이제 이러한 어떤 돌발 변수가 불러온 뭔가 펀더멘털의 그 요인이 아니고 이런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저는 그 주가의 등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이제 21선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그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그 매수의 어떤 관점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는 계속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만은 급락해서 살면 먹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그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아마 그런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TSMC 신자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아마 두 가지 정도의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조업 일수가 줄었죠. 2월 달이 월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건 맞는데 전월 대비 준 부분은 아마도 그건 조업 일수에 대한 부분인데, 두 번째는 또 이제 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스케줄에 대한 부분이지 어떤 지금 TSMC의 뭐 업황이 꺾이거나 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사실 실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연속성이 확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세에 보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단순히 삼성전자의 판단 의미보다는 위험 자산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뭐 종목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성전자는 시장 때문에 빠질 때는 무조건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공통됩니다. 시장이 밀려서 빠진 거면 기회다 의견이고요. 그러면 콘크리트 지지의 라인은 60일로 설정해 두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맞겠다. 전쟁 리스크 있을 때는 21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보이는지라 신뢰도는 61선으로 잡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죠. 기회의 구간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고요. 자, 궁금한 쪽은 이쪽입니다. 시촌 상단주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다 움직여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양전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두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차장님께 여쭐게요. 오히려 전쟁이 지나고 나면 내려와 있을 때든 올라와 있을 때든 계속해서 모멘텀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청궁2에 대한 세일즈를 오히려 더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또한 있어요. 종전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바라봐야 한다면 시장 분위기와 지금은 뭐 커플링인지 디커플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 천공의 그 우수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항공 무기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중동에 대한 이제 수주 기대감이 좀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방산주랑 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현재 실적주이자 이 주가 방어주로서 좀 가장 좀 확실한 업종이 되고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참고로 뭐 유가나 가스 그리고 비료 해운 같은 경우는 전쟁이 좀 심화될수록 오르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반대급부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선 방산 쪽이 오히려 좀 낮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점은 경쟁사 대비해서 항공 엔진, 그리고 지상무기, 우주까지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게 좀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 이제 단순 완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소재, 그리고 부품 자립화, 그리고 협력사의 혁신, 그리고 현지 생산 구축까지 모든 박자들이 지금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때마다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방산주도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게 볼 수 있다 의견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있는 이러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와
별도로 재료 자체 우수성을 평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인 자리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오르네요. 일단 코덱스 200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약간 그러한 성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이 자리를 지켜준다? 150만 원 선에서의 언더 부근이긴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은 지켜준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사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최근 한 며칠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네. 봉의 길이들이 길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위아래 꼬리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을 예. 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아마 비슷한 경로를 걸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부터는 전쟁이 이제 언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영향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방산주들은 만약 여기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방적으로 전쟁의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제 이미 그런 싹을 좀 보여줬고, 왜냐하면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당장 지금 이제 뭐 중국도 가야 되고, 이번 달 말에, 그리고 또 이제 중간선거 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빨리 매듭을 짓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전격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면은 방산주들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하는 방산주들은 조금은 이제는 뭐랄까 매수를 하더라도 물론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한 차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방산주들은 최근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LG 넥슨 같은 종목도 이제 말씀하신 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한 기대를 등에 업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차례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성과는 조금 거리가 먼. 오늘 LG 넥슨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매수는 좋은데 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일단 의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은 관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쟁의 추이 그리고 향후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런 또 주가의 조정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지금은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관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땡큐예요.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구간에는 그렇다면 일단 자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고 있지 매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자세로 보고 있지는 않겠다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료단에서는 두 분의 모두 좋다라는 판가를 주셨고 타이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기관이 지금 어떤 종목군에 눈을 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1시 30분 기준이고요. 반도체 투탑 담아가는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눈에 띕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했어요. 수급도 전자, 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순으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배터리 앞두고 2차 전지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인터배터리 때 또 내놓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기대감이 증폭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종목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모두 코스피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장 종목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대형원전, SMR 각 영역에서 다 짱짱한 모멘텀과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덜 가지? 우리 기술이 더 세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수급이 좋아요. 사장님. 21선 위로 완전히 올려 세우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더 욕심낼 수 있는 구간일까요? 네, 이 시장 끝나는 날까지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은 좀 계속 된다.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실적주의자 주가 방어주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이 여전히 훼손이 되지 않고 좀 더욱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체가 있는 원전이나 가스터빈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이 최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I 인공지능이 근본의 전력인데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기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아직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욱더 좀 발전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연적으로 관심이 원전 쪽에서 이렇게 쏠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특히 이제 혼자 이 기업만으로 안 되고 이 정책이나 외교 그리고 국가 사업에 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한 번 사이클이 온다고 하면은 조선처럼 장기간 실적이 우상향 되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또한 그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이 에너지 인프라 대전환을 먹는 이 중장기 주도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주가 흔들리면 크면 클 수 있지만은 좀 난이도가 올라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안정적이 된다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재료 자체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늘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때가 왔고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매수 의견을 주셨거든요. 자, 수급적으로도 좀 풀려지는 것 같아요. 최근 전쟁 터지고 나서는 개인이 좀 더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 그때 외국인 기관이 안 사줬거든요. 근데 오늘 가수급상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각이 수급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지 늘 연속성이 문제긴 했었는데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은 일단 연속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자리를 놓고 봤을 때는 다시 이제 10만 원 선에 이제 그렇죠? 안착을 좀 시도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원전주 하면은 그동안 사실 먼저 올랐던 거는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 대우건설이 최근엔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우리 기술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조금은 이제 규모가 작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렇게 못 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SMR 이슈라든가 최근에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기대했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주의 가시화 이 부분에 기대를 했던 거죠. 그것이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가스터빈이든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윤곽이 잡히고 있고 이미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이슈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항상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접근성의 문제,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고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2월 말에 그 10만 원 돌파하면서 11만 원까지 갔을 때 저는 주가 흐름이 더 이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이제 8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박앤세일의 찬스였던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개념인 거예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은 이제 올해 뭐 미국의 스탠스 또는 이제 글로벌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은 원전에 대한 관심이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원전의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못 가고 있다?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였는데 이제 요번에 다시 또 시간의 문제 플러스 외부적인 요인에서 찬스를 한 번 더 준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10만 원대의 어떤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뭐 길게 쭉 올해는 1년 내내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는 이제 계속되는 수주와 그리고 이제 뭔가 이런 그 각 분야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그런 그 실력이 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만 원 안착은 우리가 기대감 품을 수 있는 매수의 적정 주가는 될까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이 됐든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이제 높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번 또 조정이 나온다? 더 좋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이런 그 마찬가지예요. 결국 앞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논할 때도 물론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다?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전쟁 리스크로 차트가 약간 고장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또 회복을 보이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원래 자리인 10만 원 안착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나와서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땡큐일 정도로 지금은 적정선이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공통이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전에 또 언급드렸던 삼성 SDI로 넘어가서 얘기 나눠보죠. 오늘 셀사 쪽으로 오전 한때 수급이 집중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좀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더 큰 대형주 단에서의 수급에 더 반등세에 집중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낙폭분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 낙폭은 없는 상황.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를 실어서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한동안 셀사 중에서 제일 강했고 2차 전지단에서도 나름의 근거가 더 출중했었던 쪽이에요. 근데 지금 좀 밀려있다라고 판단하고 진입하는 관점에 있어서 점수 주시나요, 차장님? 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업종이 바로 이 2차 전지 예. 네, 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소재보다는 셀이 맞고 그 중에서도 최선호주는 삼성 SDI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관건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좀 보면서 좀 분할 매수가 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을 좀 따진다고 하면 올해도 영업이익은 적자 예상입니다. 대략 한 14,500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이제 작년에는 2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큼 이제 줄이느냐가 좀 관건인데 즉 이제 실적 저점 통과를 검증을 받은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 게다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테마가 지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테마가 다시 분다고 하면은 2차 전지 또한 자연 수혜가 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대외 변수가 아직은 우리 무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하지만 이 ESS와 이 제품 포트폴리오의 이 전환 속도가 이 트리거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BMW와 이 전고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46파이 원통형 수주를 지금 현황에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얼마큼 땡겨서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삼성 SDI와 2차 전지 여타 다른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서막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소재단보다는 셀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시각을 주시긴 했는데 지금 관망으로 제시된 좀 더 구체적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네, 절대적인 것보다 이제 상대적인 위치에서 실적? 따진다고 예, 예. 하면은 굳이 이제 업종별 상대적으로 좀 따진 거였거든요. 지금 같은 자리에는 조방원이나 반도체를 더 매수를 하는 게 좀 예. 안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아. 봐서 관망으로 이렇게 언급드렸습니다. 한정등 자금 내에서 섹터 단위로 비교했을 때 물론 좋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선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의견에서의 관망이네요. 하지만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수를 또 주시기도 하네요. 자, 이동호 대표님께 삼성 SDI 여쭙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모르겠어요. 수급의 연속성도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모르겠어요. 그나마 기관 정도는 지금 좀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자리에 대한 매력도는 차트상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이제 2월 예. 27일 날 고점을 돌파하고 바로 거기서 이제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예. 외부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음봉이 나와버렸는데 지금 이제 그 음봉이 나온 자리를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60일선 정도에서였던 지지가 한번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8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 요 정도의 그 라인에서 지금은 일단 차근차근 좀 이제 그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도 이제 관망 의견인데 왜 관망 의견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확률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일단 우상향의 흐름이 저는 좀 기대가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러니까 저는 인터배터리 이슈는 사실은 지난주 후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SDI나 이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 인터배터리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죠. 결국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관건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차세대 기술이에요. 여기에는 뭐 예. 전고체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든가 또 음극재라든가 이런 쪽의 기술들이 아마 이번에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관련주들이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시장에서 좀 많이 회자가 됐었고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삼성 SDI도 사실은 지금 이제 인터배터리 이슈보다는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쪽에서의 저는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의 확인이다. 차라리 지금보다 좀 비싸더라도 이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 SDI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엔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수급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런 그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뭐 삼성 SDI도 이제 포함되겠지만 특히 이제 예. 코스닥 쪽에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이쪽으로의 어떤 패시브 수급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액티브 ETF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단은 삼성 SDI는 저는 방향성 확인을 일단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는 두 분의 의견은 타이밍상 관망 의견을 좀 주셨어요. 지금 지수가 살짝 낙폭을 좀 더 빠르게 만회하려고 하니까요. 삼성 SDI도 그렇고 다른 대형 종목군들이 지금 저점부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패시브적인 성격으로서는 현재 설명이 가능하다. 연동이 되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를 좀 더 논해보는 것으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프로그램 단에서 주목하는 종목군입니다. 프로그램도 비슷하죠. 외국인 기관의 시선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간 대한광통신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을 둘러싸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한쪽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리포트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광통신 관련해서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국엔 오늘 상한가로 보여주네요. 의미를 꽤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 차장님께 여쭐게요. 결국엔 오늘 높은 자리까지 갔어요.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대로 그리고 이제 수급이 붙는다라는 측면까지 같이 보면 섞여 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좀 더 기인한다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네. 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어차피 분할 매도 하니까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인공지능에서 이 통신의 중요성을 좀 언급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먹고 이 학습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뭐 스마트 공장 그리고 로봇이나 여기에서 영상이나 이제 센서 그리고 위치 데이터를 계속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통신이 끊긴다고 하면 큰 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신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됐었는데 이 테마가 좀 약간 좀 늦게 좀 불고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섬유 이 코어 모재부터 이 광케이블 완제품까지 이렇게 원 트랙으로 일원화 생산이 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방산주로도 좀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실적을 좀 따진다고 하면은 이 테마 터널 얼라운드 기대가 좀 강하게 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는 신주 발행을 공고를 했고, 이제 올해 이제 2월에는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2월 27일에는 구조주 청약 결과 공고 등 이 자본 조달 이슈가 물론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자금 조달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작년 이제 3분기 매출 원가율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 7.57%로 이 수익성 개선이 실제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처 좀 따라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도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맞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에 갔고 일단은 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지금은 오히려 수익을 보신 분이 있다면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으로서 오늘의 상한가를 해석하고 계십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께도 오늘의 상한가의 의미를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최근에 너무 광통신이 핫한 것도 사실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짜 그 방산 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좋습니다. 재료 좋은 건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살 걸, 여기서 더 사고 싶다라는 매수 심리가 강할 것인지 이 부분 좀 논해볼까요? 오늘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종목인데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평소 같으면 저는 이런 종목은 보통 조금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 유지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참 모양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그리고 그런 와중에 21선이 기가 막히게 지금 지지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이것이 뭐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이 아니고 한 두 달 이상의 흐름이 21선을 유지를 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61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기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차트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만들긴 쉽지가 않으니까 만들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런 기술적으로 긍정적이고 여기에 이제 액티브 ETF라 편입이라는 그 수급적인 재료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종목이 작년 3월에 얼마였냐면 3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1년 사이에 12배가 오른 거죠. 12배가 넘는군요. 한 14배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도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를 고민하게 만든 거는 아직까지 펀더멘털 이슈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액티브 ETF가 편입을 한다고? 그것도 삼성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일단 전 기술적인 부분만 보기로 했어요.
제가 기술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더군다나 오늘 상한가까지 갔어요. 상한가를 못 들어갔으면 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여력이 남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저 긍정 의견을 드리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직까지 이익이라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오늘 고려를 한다면은 오늘 저는 좀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가 또 발생을 했고, 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액티브 수급과 함께 더 달려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따라서 대한광통신에 대한 투자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세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